중고등학생을 위한 이선희의 파이썬 정복기. 안녕 누나들, 잘 지냈어? 안녕 써니야. 응, 잘 지내지. 어때, 선이야? 파이썬 할만해? 원래 나 혼자 공부했으면 어려웠을 텐데 누나들이 친절하게 알려줘서 쉬운 것 같아. 그리고 프로그래밍이 이렇게 재밌는지 몰랐어. 우리 써니 진짜 기특하다. 오늘 뭘 배우는지 알아? 전에 함수에 대해 알려준다고 했잖아. 맞아. 오늘은 함수를 알려줄게. 써니야, 우선 함수가 뭐라고 생각해? 함수는 fx 아니야? 맞아. fx가 함수지. 다시 말해서 입력값인 x의 값에 따라서 출력값인 fx 값이 결정되는 것이 함수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배울 함수도 수학 함수와 메커니즘이 같아. 그러면 함수는 왜 사용하는지 알아? 잘 모르겠어. 우선 우리가 프로그램을 짤 때는 들어가는 값이 바뀔 뿐만 아니라 코드가 계속 반복되는 경우가 많아. 특히 같은 코드를 반복해서 작성하면 코드가 길어지고 중간에 실수하기라도 하면 정말 힘들어지지. 그래서 파이썬은 함수를 제공해서 특정 용도의 코드를 한 곳에 모아놓아서 필요할 때 불러서 쓸 수 있게 해주었어. 그래서 함수를 통해 코드의 용도를 구분하게 해주고 코드를 재사용할 수 있게 해서 코드의 길이도 줄여주고 실수도 줄여주지. 어때 써냐? 신기하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쓴 프린트와 인풋도 모두 파이썬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함수야. 프린트와 인풋도? 맞아 써냐? 우리가 눈으로 볼 순 없지만 파이썬 개발자가 미리 파이썬 안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프린트 함수와 인풋 함수 등을 먼저 넣어놨어. 그러면 함수를 어떻게 만드는 건데? 그럼 한번 함수의 기본 구조를 볼까? 파이썬에서 함수를 만들 때는 파이썬 키워드인 def문을 이용해서 나타내. 참고로 def는 define의 약자야. 이후 프로그래머가 임의로 함수명을 만들고 보기와 같이 소괄호 안에 매개 변수를 넣어주고 콜론 입력한 뒤 들여쓰기와 수행할 문장을 적어주면 함수의 기본 구조가 완성이 돼. 그래서 이게 어떻게 수학과 메커니즘이 같다는 거야? 한번 예시를 보자. 우선 def문 뒤에 있는 코드부터 살펴보자. A에 3을 저장해 주었고 B에는 7을 저장해 줬어. 이후 프린트를 이용해서 출력을 하는데 프린트 안에 add 함수가 있어. 그러면 컴퓨터는 add 함수를 보고 add 함수 코드가 있는 곳으로 가서 add 함수를 실행시켜줘. 이때 add 함수는 인수로 a와 b를 이용하는데 이 인수를 통해서 def add 소괄호 속에 있는 매개 변수 a와 b에 각각 값을 넣어주게 돼. 이렇게 인수와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함수의 입력을 나타내게 되지. 이후 return을 이용해서 값을 함수를 호출한 지점으로 다시 반환해줘. 예제에서 반환되는 값은 a 플러스 b이므로 이 결과값 10이 다시 프린트 코드로 돌아가서 10을 출력하게 돼.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표현한다면 a와 b는 함수에서 정역을 나타내는 거고 return a 플러스 b는 치역을 나타내는 거지? 그렇지. 그런데 누나, 매개 변수가 뭐고 인수가 또 뭐야? 아까 add 함수를 다시 볼까? 인수는 함수를 호출할 때 전달되는 입력값이어서 print add a, b에서 add a, b가 add 함수를 호출을 하는데 이때 a, b가 add 함수의 인수가 돼. 이때 매개 변수는 def add a, b에 있는 a와 b야. def add a, b에 있는 a와 b는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도록 입력되는 값과 같이 a, b로 나타낸 거야. 그래서 매개 변수는 인수와 다르게 써서 나타낼 수 있어. 다만 인수를 통해서 값을 받기 때문에 값은 같지. 한번 다른 매개 변수를 써서 나타내 볼까? 어때? 똑같이 나왔지? 매개 변수는 단지 함수에서만 쓰이는 값을 전달해주는 변수라고 생각하면 돼. 선이야, 이번엔 다양한 함수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자. 우선 함수의 종류는 총 4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입력값과 결과값이 둘 다 있는 것, 두 번째는 입력값은 있지만 결과값이 없는 것, 세 번째는 입력값은 없지만 결과값이 있는 것, 마지막으로 입력값도 없고 결과값도 없는 것으로 나누어져. 한번 각각 예제를 볼까? 아까 나온 첫 번째 예제를 보자. 아까 나온 예제와 같이
이 예제는 입력값과 결과값을 둘 다 가지고 있는 경우였어. 입력값은 print add a, b의 a와 b이고 결과값은 a 플러스 b로 리턴을 통해서 프린트 안으로 전달이 돼. 다음 예제를 보자. 첫 번째 예시처럼 입력값과 결과값이 있는 함수와 달리 이 함수는 결과값이 없는 함수야. 예제의 show 함수를 보면 리턴되는 값이 없으므로 show 함수에 있는 print a만 그냥 실행이 돼. 그래서 예제의 실행 결과를 보면 입력값 a에 저장된 헬로월드만 show 함수를 통해서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 이번에는 반대로 입력값이 없고 결과값이 있는 경우야. def show를 보면 매개 변수가 없기 때문에 a는 show에서도 입력값인 인수가 없어. 그러나 return을 보면 hello가 반환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 그러므로 함수에서 반환이 된 hello가 a에 저장되고 print를 통해 a가 출력되어 실행 결과가 hello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어. 마지막으로 입력값도 없고 결과값도 없는 경우의 함수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 지금까지 배운 예시들을 이용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입력값이 없는 함수를 떠올려 볼까? 입력값이 없는 함수는 매개 변수가 없고 그에 따라서 입력값인 인수도 없었잖아. 마찬가지로 def show에 매개 변수가 없고 show에도 인수가 없어. 다음으로는 결과값이 없는 함수를 떠올려 볼까? 결과값이 없는 함수는 리턴이 없어서 어떤 값도 반환이 되지 않고 단지 함수 안에 있는 코드만 돌아갔잖아. 마찬가지로 이 함수도 리턴이 없고 그에 따른 값의 반환도 없어서 함수 안에 있는 프린트 헬로만 출력이 돼. 어때? 지금까지 함수의 종류에 대해 알아봤는데 이해됐어? 오, 그렇구나. 그런데 입력값은 여러 개 받을 수 있는데 결과값은 여러 개로 반환할 수 없는 거야? 써니야, 좋은 질문이야. 파이썬에서는 입력값뿐만 아니라 결과값도 여러 개로 반환할 수 있어. 한번 예시를 볼까? 써니야, 이 코드를 보면 우선 리턴 값을 보면 a 플러스 b, a 곱하기 b로 값이 두 개잖아. 그런데 이건 두 개의 값이 아니라 하나의 결과값이야. 출력 결과가 하나의 튜플 형태로 나타냈잖아. 그러므로 여러 개의 값을 반환할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하나의 튜플 형태로 값을 반환한다는 거야. 오, 그렇구나. 그런데 누나, 리턴을 두 개를 써주면 값을 튜플로 안 하고 각각 하나씩 값을 반환할 수 있지 않을까? 으이그 써니야.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리턴은 아까 말한 것과 같이 값을 반환해 주지만 동시에 값을 반환하면서 해당 함수를 종료시켜. 그래서 네가 말한 리턴 값을 두 개를 만들어주는 것은 위쪽에 쓰인 리턴 값만 쓰이고 아래에 쓰인 리턴은 실행조차도 안 돼. 예제를 봐봐. 내가 말한 것처럼 처음에 만난 리턴 a 플러스 b에서 해당 함수는 종료가 되기 때문에 함수 아래에 있는 코드인 print hello와 return a 곱하기 b는 쓰이지 않아. 오, 그렇구나. 누나, 그러면 함수 안에 다른 함수를 호출할 수 있어? 그럼 당연하지. 칼 함수를 한번 볼래? 칼 함수를 보면 add num에 아까 배운 add 함수 값을 저장했고 그 add num에 c 인수의 값을 받은 매개 변수 c가 곱해진 값을 반환하는 것을 볼 수 있어. 그래서 3 더하기 7을 하고 2를 곱한 값인 20이 나오는 거야. 어때 써니야? 쓸 수 있지? 오, 안 되는 게 없네. 그리고 써니야, 재기함수라고 들어봤어? 재기함수? 재기함수는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함수야. 자기 자신을 호출한다고? 그러면 계속 호출하면 프로그램이 안 끝나잖아. 맞아. 계속 자기 자신을 부르면 무한 루프가 돌게 돼. 써니야, 봤어? 네가 말한 대로 계속 자기 자신을 호출하여 해당 함수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어. 참고로 해당 문장이 1000번을 넘어가게 되면 리커션 에러가 발생하게 되어서 무한 루프가 중지가 돼.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이 무한 루프를 끊을 수 있을까? 저번 반복문에서 배운 것처럼 조건을 주면 되지 않을까? 맞았었냐? 저번에 배운 반복문처럼 조건을 줘서 재기함수를 제어할 수 있어. 예시를 봐. 네가 말한 것처럼 매개 변수 카운트를 이용해서 조건을 주었어.
카운트가 0이 될 때 0 값을 리턴해주게 되는데 아까 배운 것처럼 리턴을 하게 되면 해당 함수는 종료가 돼. 여기서 0은 아무것도 없다 라는 것을 의미해. 그러므로 매개 변수 카운트에 인수 5가 저장이 되고 이후 마이너스 1씩 감소하게 되므로 0이 되는 순간 프린트 헬로우 출력이 멈추게 되는 거야. 그래서 실행 결과에 헬로우가 5개밖에 출력이 되지 않는 거야. 아, 법문이랑 비슷하네. 그럼 이런 재개 함수는 어떨 때 쓸 수 있어? 써니야, 수학 시간에 팩토리얼 배운 적 있어? 팩토리얼은 m팩일 때 1부터 n까지 계속 곱하는 거잖아. 맞아, 써니야. 이 재개 함수로 팩토리얼을 구현할 수 있어. 우와, 정말? 써니야, 지금까지 배운 재개 함수를 이용해서 한번 팩토리얼을 구현해봐. 숙제야. 숙제?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아니야, 지금까지 네가 배운 걸로 충분히 할 수 있어. 알겠어, 누나. 써니야, 이번 함수도 복습하는 거 잊지 말고 숙제도 마치고 다음에는 파일 입출력에 대해 배우자. 파일 입출력? 함수를 완벽히 복습하고 팩토리얼까지 구현하면 알려줄게. 그때까지 파이팅! 고마워, 누나들. 안녕. 안녕! 오늘도 한번 복습해볼까? 오늘은 함수에 대해서 배웠는데 내가 기존에 알던 함수랑 비슷했었지. 내가 알던 함수와 똑같이 입력값 x에 따라 출력값이 fx 값이 결정이 됐는데 기본 구조가 달랐어. 파이썬에서 함수는 def, 함수명, 괄호, 그리고 매개 변수, 클론 이후 들여쓰기를 하고 수행할 문장을 입력했었어. 그리고 매개 변수는 함수를 호출할 때 받는 인수의 값이 저장이 되어 함수 안에 변수로 쓰여. 예제처럼 a는 3이고 b는 7일 때 인수로 a와 b가 들어갔으니까 매개 변수 a와 b의 인수 a와 b의 값인 3과 7이 저장이 돼. 또한 함수는 입력값의 유무로 4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었어. 우선 입력값은 인수의 유무로 판단할 수 있고 결과값은 리턴의 유무로 할 수 있었어. 먼저 첫 번째로 입력값과 결과값이 모두 있을 때가 있었지. 입력값과 결과값이 있으니까 인수와 리턴이 있겠지. 두 번째로 입력값은 있지만 결과값이 없을 때는 입력값이 있으니까 인수가 있고 결과값이 없기 때문에 리턴이 없을 거야. 세 번째로 입력값은 없고 출력값이 있을 때는 입력값이 없으므로 인수가 없고 결과값이 있기 때문에 리턴값이 있겠지. 마지막으로 입력값과 결과값 모두 없을 때는 인수와 리턴 모두 없을 거야. 그리고 결과값은 리턴 한 번에 여러 개 반환 가능했었어. 그러나 여기서 반환되는 결과값은 튜플 형태로 한 개만 반환되는 거지. 그리고 리턴은 해당 함수를 종료시키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2번을 쓸 수 없었어.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재기함수를 다시 복습해볼까? 재기함수는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함수로 재기함수를 통해서 반복문처럼 표현할 수 있었어. 예제의 콜함수를 보면 콜함수 내부에 다시 자기 자신을 부르는 호출명이 있어. 그래서 다시 자기 자신의 함수를 부르는데 콜함수를 호출하기 전 코드를 보면 카운트가 0일 때 조건문이 있고 카운트는 카운트 -1인 변화식이 있어서 함수가 반복적으로 호출할 때 조건문을 통해서 다시 나갈 수 있어. 그래서 인수에 5를 입력하니까 헬로우가 5번이 출력이 되는 거네. 그럼 누나가 내준 팩토리얼을 구현할 때도 조건식을 넣어서 반복 횟수를 조절하면 되겠네. 와, 이제 벌써 함수도 다 외우고 빨리 파일 입출력도 배우고 싶다. 써니야, 화이팅 하자, 화이팅. 아자아자.